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직접 변론하고 있고 그 영상을 전 국민이 직접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극렬한 어떤 좌편향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고 직접 이 전말을 파악하는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며 우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어디가 상식이고 어디가 상식을 벗어나는 거짓말의 가능성이 농후한지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저 사람 증언을 들어보니 이제야 이 탄핵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어떤 공작을 이제 자기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현 사태를 예의주시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여 년 넘게 검찰에서 몸담았던 전문가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평생 그 일을 대쪽 같은 스타일로 자기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길을 걸어갔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과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적폐청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동안 검찰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증인이라고 나왔던 사람, 지금 핵심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냐, 안 했다. 이게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하루 이틀 정도 들어보니 윤곽이 딱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견적인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이게 아니라 수사 전문가, 기소 전문가로서 법률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홍장원과 곽종근인데 홍장원부터 보시면 지금 국회의원을 체포하냐 마냐 했다고 했냐 안 했다 이게 되게 첨예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에는 1차, 2차 체포 대상자가 적혀있고 검거 요청, 괄호치고 위치 추적, 그리고 방첩사의 감금조사. 이 사람이 메모장에 적은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직접 뭐라고 변론을 하냐. 첫 번째, 국정원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1차장은 검거 요청, 위치 추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란 말도 재판관이 물어봤죠. 아니 검거 지원이라고 하지 왜 요청이라고 굳이 적었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지 말고 시간을 내서 이 해당 영상들을 직접 보시면 이제 어느 쪽이 상식에 의거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어느 쪽이 상식에 어긋나고 자꾸 그 증언을 피하는 식의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12월 3일 이후에 약 일주일, 10일 정도는 어안이 벙벙했잖아요. 그때 이 홍장원이 아주 자극적인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진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나 보다 라며 이제 인민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요소를 찔러 넣었던 사람이 홍장원이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다음 날에 국정원장이 그런 적 없다라고 해서 홍장원이 누구냐, 우리가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냐, 이때부터 이제 홍장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홍장원 말 믿을 수가 없다. 계엄은 군과 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이 없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통화 내용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감금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홍장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홍장원이 내란이에요. 그러면 야 너도 그 가늠하는 게 네 사견 아니냐?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홍 전 차장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서신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지난달 4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서 그날 당일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 홍 전 차장 1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정원장한테 지난달 4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고 당일에 해제되고 바로 그 다음날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좀 해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뇌피셜이 가동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런 지금 이재명에게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죠.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째가 돼가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홍 전 차장이 민주당 사람들과 연락을 안 했을까? 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뭐라고 했냐? 1차장, 이 홍 전 차장이 이재명에게 상황을 설명하자라고 자기에게 제안하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요, 국정원장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던 바로 다음 날인데 그래서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서 인사조치를 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곽종근은 좀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곽종근이 얘기하는 영상을 10분만 투자해서 보시면은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곽종근이 오늘 또 말이 달라졌죠? 뭐라고요?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럼 뭐라고 했냐? 인원이라고 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곽종근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듣다가 이제 피식 웃었다. 웃으면서 이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기는 국회의원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본인이 얘기했죠.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근데 또 인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자신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를 변론을 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법리적으로 자기가 평생 해왔던 거예요. 단 예전에는 검찰로서 죄를 소명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자기가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를 법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뱀새끼 두 마리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박을 하는데 온 국민이 그걸 보고 있고 상식적인 사람은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상식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직관적으로 국민 주권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게임이 끝났다고 보냐? 저는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할 때부터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트럼프가 트위터나 어떤 SNS를 통해서 자기 변론을 적극적으로 계속 워딩을 냈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직접적인 워딩을 좀 계속 내길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절제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담화문을 무겁게 발표를 하고 불법 체포 구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과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실력,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상식에 의거한 논지와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논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컨텐츠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어떤 필터 없이 그것을 직접 보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이 서사가 이제 드디어 기자들 빼버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워딩과 그 말의 뉘앙스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서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레거시 미디어 빼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이 서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윤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응집력은, 국민적 응집력은 꺼지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바랬던 계몽은 많이 진행이 됐고, 계몽 뒤에 오는 친대한민국적 적폐에 대한 청산의 흐름이, 그 운동력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워딩이 그대로 국민들이 흡수했다는 것 자체가 게임이 긍정적 의미에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암울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구나 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